김진태 강원도지사가 7월부터 강릉에서 제2도청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폭넓은 논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14개 지자체가 4, 5등급을 받아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태백산 눈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내일부터 닷새간 태백산 국립공원 등지에서 눈조각 전시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삼척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문을 닫은 지 10년째 그대로 남아있어 지역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오는 7월부터 강릉에서 강원도청 제2청사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릉의 한 시민단체가 오늘 강릉시 의회를 찾아 강원도청 제2청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주 강릉을 찾아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강릉에 강원도청 제2청사를 만들어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후 지역사회가 술렁였고 결국 강릉의 한 시민단체가 강릉시 의회에 제2청사 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제안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우선 현행법상 인구 800만 명 이상 돼야 제2청사를 설치할 수 있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이 내용이 담겨야 하고 최소 3개국 이상 와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만들 경우에는 3개 실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지사가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건 뭐 행자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김기영 강릉시 의장은 강원도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300여 명의 도청 공무원들이 근무할 임시 청사를 물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리 배정을 해서 와서 근무를 여기서 하면서 청사를 지으면서 해가 지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청사나 부지 선정에 앞서 제2청사가 어떤 기능을 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청사나 부지 선정부터 또 문제제기 되잖아요. 조직이 벌써 일단 먼저 결정되면은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건 참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강원도 3개국 이전은 물론 일부 강원도 출자 출연기관의 이전을 통해 제2청사 주변을 행정타운 형식으로 만드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강원도의 출자 출연 기관을 일부를 옮길 수 있는 방안까지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타운처럼 이렇게 만들자고 주장하시는 거죠. 하지만 김진태 지사의 깜짝 발언이 나왔을 뿐 중간 과정이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 필요성도 나왔습니다. 절차나 시스템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저희들의 기본 취지입니다. 강릉시에서도 빨리 이제 그런 현시기를 꾸려서 적절한 기능과 조직, 위치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7월까지는 아직 5개월이 남은 만큼 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가 만들어져 더 깊이 있는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강원도 지자체들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4등급과 최하등급인 5등급에 머무른 지자체가 많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들의 제도적 준비가 부족했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강원도 지자체의 등급이 급락했습니다. 강원도 본청을 포함해 19개 지자체 중에 무려 14곳이 4등급 또는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유례가 없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지난해와 비교해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4년 연속 5등급의 불명예를 지난 2년 사이에 희석하는 듯 했던 횡성이 다시 5등급으로 주저앉았고 지난해 비교적 높은 2등급을 받았던 원주와 속초, 삼척이 모두 급락했습니다. 횡성의 경우 내부 직원과 주민들의 평가는 3등급으로 준수했지만 지난해 불거졌던 면사무소 직원의 횡령 문제로 감점이 컸고 원주는 내부와 외부 모두 평가가 나빴습니다. 2021년 5등급을 받았던 평창군은 이번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부패 청렴 정책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면서 외부 체감도 항목을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품 수수라든가 부패 행위, 무관용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유달리 약세를 보인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올해부터 바뀐 평가 방식을 언급했는데 등급별 지자체 수의 분포는 예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기초지자체는 전국적으로도 다른 유형의 공공기관들에 비해 점수가 낮았는데 그중에서도 제도적인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부패 청년 교육과 같이 반드시 법률상 시행해야 하고 또 필요하고 이행 가능한 지표의 점수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자체들과 달리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 분포했고 석탄공사와 광해광업공단이 4등급을 받아 저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정부의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침에 발맞춰 강원도가 취약계층에 최대 294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도내 취약계층 8만 7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에너지 바우처와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등 294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중앙정부와 중복 지원은 안 된다며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 566곳에 1월과 2월 난방비를 규모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30회 태백산 눈축제가 내일부터 닷새 동안 태백산 국립공원과 황지연못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상한 동화나라 태백마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 여파로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눈조각 전시와 눈꽃 등반 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태백시는 사전 행사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단골 광장 일원에서 전국 대학생 눈조각 경연 대회를 개최했으며 내일은 오후 5시에 눈축제 개막식이 열립니다. 삼척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문을 닫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삼척시가 환경오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풀과 나무로 뒤덮인 삼척의 한 야산. 가까이 다가가자 사가버린 천막이 바닥에 널려 있고 형태조차 구분할 수 없는 다양한 폐기물들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처리업체가 문을 닫으며 10년 넘게 폐기물이 특별한 조처 없이 쌓인 겁니다. 산업 폐기물을 매립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수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거대한 야산이 돼버렸습니다. 폐기물 매립 면적은 17,800제곱미터, 매립량은 35만 6천 세제곱미터로 레미콘 차량 7만 대에 나눠 실어야 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비만 오면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먼지가 마을을 덮쳐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그 우수의 침출수를 여기서 다 장악하지 못하고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게 가장 걱정이 되는 겁니다. 비산 먼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삼척시도 이런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연간 1억여 원을 들여 침출수를 처리하고 비산먼지 발생도 억제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관리하고 매립시설 제방과 사면 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침출수 수질 검사나 수질 조사를 통해서 침출수 관리를 할 예정이고 매립장 사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러나 문을 닫은 업체가 지자체에 맡겨놓은 사후 관리 비용을 이미 모두 써버려 삼척시가 자체 예산으로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처지입니다. 여기에다 해당 업체에 대한 부채가 아직 모두 정리되지 않아 폐기물 매립장을 마음대로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폐기물 매립장이 문을 닫았어도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가 유치선언 1년 반 만에 청각장애인 올림픽인 동계 데플림픽 유치를 포기했습니다. 빛부터 갑자는 긴축 기조로 일회성 체육 이벤트를 하지 않겠다는 강원도정의 의지가 반영된 건데요. 전임도정 지우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초 강원도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과 함께 협약 하나를 체결합니다. 2027 동계 데플림픽 유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데플림픽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으로 4년마다 열립니다.
당시 최문순 지사는 2018 평창 패럴림픽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4대 장애인 국제 경기대를 모두 열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데프림픽 유치 선언 1년 반 만에 사업 추진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19일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찾아 대회 유치 불가 입장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첫째, 100억 원 가까운 도비에다 국비를 합쳐 2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 40개 국가 1,600명이 참가하는 선수단 규모가 작아서 파급 효과가 적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을 반으로 줄여 100억 원대로 추진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국비 확보도 장담할 수 없고 부채도 많아 대회 유치가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아쉽지만 강원도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수용했습니다. 어쨌든 국제대회보다는 국내 사업으로 한번 전환해서 해보자고 이렇게 서로 좀 협의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데프림픽 유치 포기도 전임 도정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효과가 불확실한 행사성 예산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 재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오늘 원주에서 열린 민선 8기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멘트 공장 폐기물 반입세 등 지방세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김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세를 부과하는 지방세 신설을 통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멘트 공장은 강릉과 동해 삼척, 영월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자체에 분포돼 있으며 폐기물 반입세가 신설되면 강원도에 524억 원, 강릉시엔 72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초등 돌봄 사업인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서 춘천과 원주, 강릉 초등학생을 위한 틈새 돌봄교실과 오후 8시까지 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모에 탈락하면서 오는 30일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교육청 간담회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지역 8개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에서 주관한 2023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모두 25억 원을 지원받아 중앙시장과 성남시장의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 주문진 수산시장과 중앙시장에는 상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교육을 실시해 경영 혁신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동부 알뜰 전통시장의 노후 전선이 정비되고 성남시장 비가림 시설 보수, 주문진 건어물 시장 천장 보수와 냉방기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어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340명 늘어난 779명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821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156명, 동해 50명, 속초 32명, 태백 18명, 삼척 17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8만 7천 명을 넘겼습니다.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농정 목표를 농업의 혁신 성장, 경제도 마음도 든든한 행복 농촌으로 정하고 9,503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에 55억 원, 귀농인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융자 지원 200억 원, 농산어촌 개발 463억 원, 가축재해보험 36억 원, 채소가격 안정제 219억 원, 반값 농자재 573억 원 등을 투입합니다. 또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50억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6억 원, 공동방재단 운영 25억 원 등을 지원합니다.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테크노파크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오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식을 통해 강릉원주대 스마트 수소에너지 사업단과 강원테크노파크 에너지방재지원센터는 수소산업 기술 정보와 학술 교류, 대학생 현장 실습 등의 인력 교류,
상호 장비시설 공동 활용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수소에너지 사업단은 지역 인재 유출과 학령 인구 감소를 막고 수소 관련 기업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